부동산 부스트라무스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었네요. 조선일보가요. 고준석이라고 하는 이는 금리 인하가 오면 바로 부동산을 사랍니다. 근데 바로 뭘 해라. 이런 결정은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은 아주 짧은 기간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결정하고 나와야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은 그러하죠. 주식은 며칠 동안 급락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도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내려가고요. 올라오는 것도 아주 천천히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2008년 리만 이후에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온갖 것들을 다 풀어주고 난 이후에 서서히 집값이 올랐죠. 그렇게 볼 때 집값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노무현 때 집값 미친듯이 올랐고 그 올랐던 피로감 때문에 이명박 때 집값이 바닥을 기었고 또 그 다음 박근혜 때도 박근혜 한 말기쯤 해가지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금리 엄청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였고 문재인 때 이제 폭발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정확한 시점을 사실 누가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한 건 서서히 뭔가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기간 안에는 부동산을 살 생각을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정책을 펼치고 이러는데 좀 힘이 많이 실리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럴 때 온갖 혜택들을 많이 좀 이제 늘어놓고 이래저래 하면 그때쯤 해서 아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 혹은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갈 시점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게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앞당겨진다라고 보는 건 저는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부동산 시장은 많이 어려울 거다, 많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쯤 올까요?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올까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려면 미국을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23년 내내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2024년, 2025년쯤 해서 아마 대략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5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요.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026년쯤에나 2026년 말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3, 4, 5, 6 사실상 4년간은 금리가 안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6년 말쯤에 금리 내려가면요.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는 거 2027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4, 5, 6, 7 그냥 5년이죠. 5년 이후에 금리 내려간 거 다 확인하고 천천히 둘러보고 여기저기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결정해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2027년쯤 되면 뭐가 있을 거냐면 2025, 6년쯤 되면 3기 신도시 분양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 얘기 나오는데 그때 3기 신도시 어떨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3기 신도시 아마 얘기 나오는 그때쯤 되면 그냥 대거 미분양 나고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난리. 입주할 시점 되는 2027년쯤 되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할인 분양하고 난리가 나 있겠죠. 그렇게 난리 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조용히 들어가서 줍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남 교산이든 그런 쪽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좀 위치가 괜찮은 곳 말이죠. 물론 그때도 가격이 아주 쌀 때
싸게 사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나중에 이제 둔촌 주공 이제 입주할 시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 그 난리 나면요. 조합원들 물량 가격이 미친듯이 내려가겠죠. 마이너스도 이제 엄청 날 겁니다. 뭐 14억짜리 30평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죠. 7억, 8억으로요. 그런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우리나라 한국 금리가 내려갈 때 늦었다. 뭐가 늦어요? 안 늦습니다. 미국 금리 내리고 나면 한 1년 지나면 한국 금리 내릴 텐데요. 한국 금리 내리고 난 이후에 좀 주변을 둘러보면서 결정해도 괜찮을 겁니다. 뭐 완전 투기 뭐 이런 생각들 안 하는 게 좋죠.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겠다고 한다. 근데요. 어쩌라고? 규제 푼다고 금리가 팍 내려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별 느낌 없을 거다라는 거죠. 2009년에 반포 자이하고 뭐 레미안 포스테지 미분양 났죠. 근데 2009년에 미분양 나고 이 미분양들이 뭐 다 이렇게 괜찮아지고 하는 게 언제쯤이었냐고요. 2009년에 미분양 난 게 꽤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몇 년 갔다라는 거죠. 전용 30평대 11억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11억이 아니라 뭐 9억 8억도 했어요. 8, 9억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층이고 이래저래 하겠지만 아니었냐고요?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면 8, 9억짜리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둔촌주공 당첨되는데 계약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배부른 사치라고요? 저건 연설이죠.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다시 올라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30%, 40%, 50%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금 2023년에 분양했으니까 뭐 2025년쯤에 입주하겠죠. 입주할 시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양 나고요. 비어있는데 속출하고 쌩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몇 년 갈 거예요. 몇 년 가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뭐 나중에 할인 분양하고 하면 또 채워지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한 5년 지나면 또 급등해가지고 뭐 20억이니 25억이니 30억 찍니 어쩌니 얘기하겠죠. 할 겁니다. 사이클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분양 받아가지고 지고 있는 게 맞다? 그 미친 소리죠. 왜냐? 뭐 현금 있는 사람 뭐 아이 나는 뭐 30억짜리를 10억에 사도 괜찮아. 뭐 25억짜리를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7억 8억에 살 수 있는데 나는 14억 15억에 사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도 되겠죠. 근데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죠. 싸게 살기는 원하지 비싸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둔촌주공 당첨됐는데 고민하는 필요 없다. 이 말은 개소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5년간 집 안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두고 보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부자 되는 사람 옆에 전문가 있다. 부자와 상의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좋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말 믿지 마시라. 오직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둘러보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